안녕하세요. 임용고시에 작년에 7년 만에 최종 합격한 최티입니다. 올해도 교사 임용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 생각의 루트는 나름대로 방대하다고 자부하는 주위의 데이터를 통계내서 얻었다는 점을 어필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임용합격 꿀팁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임용고시 공부 비율, 교육학과 전공의 공부 비율, 멘탈 관리법, 스터디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전국 임용고시 최종 발표에 대한 설명과 지원 지역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임용고시 공부 비율인데요. 임용고시는 20%의 교육학과, 80%의 전공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현재 응시생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공부하는 비율을 정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의 과거처럼 장수생의 특징은 자신이 좋아하는, 즉 잘하는 과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임용에 나오는 범위 중에 자신이 재미있어하는 과목은 보통 자신이 잘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심리적인 만족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감점은 자신에게 너무 어려워서 손을 못 대는 분야 때문에 발생합니다. 잘하는 분야에서 9점을 받고 못하는 분야의 10점 만점에서 3점을 받으면 평균 60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잘하는 분야에서 8점, 못하는 분야에서 6점을 받은 사람은 70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지게 되는 거죠. 즉 자기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혹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만족감이 있는 공부 생활이 아니라 높은 임용 1차 점수입니다. 두 번째, 교육학과 전공의 공부 비율입니다. 보통은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이니까 공부 비율을 비례해서 갖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과목에 따라서 공부 비율을 다르게 갖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신의 과목이 작년 임용 커트를 보세요. 임용 커트를 보면 전공 점수가 55점 이상, 총점이 70점 이상 나오는 과목에서는 교육학을 30에서 40% 정도로 올리셔야 합니다. 그 반대로 전공 점수가 55점 이하, 총점이 70점이 안 되는 과목에서는 교육학 공부가 20%를 넘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하신다거나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등등 시험에만 올인할 수 없는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공부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팁을 꼭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멘탈 관리법입니다. 응시생들이 멘탈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낭떠러지형. 낭떠러지형 사람들은 이번 시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절박함을 바탕으로 공부의 양은 늘어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준비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험 당일날 긴장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향성이 큰 단점이에요. 두 번째, 플랜 B 보유형. 플랜 B 보유형은 이번 시험이 아니더라도 내년이 있고 사립 준비, 다른 직업 변경 등 여러 루트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 과정에서 상처도 안 받고 시험 날에도 큰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과정에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큰 단점이 있어요. 이럴 때 저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좀 어렵긴 한데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을 때, 아니면 시험 때는 플랜 B가 있으니 편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는 순간에는 오래 떨어지면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멘탈 조절법이 쉬운 건 아닌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스터디 아니면 지금 끊어라입니다. 저도 7년간의 임용 준비 중에 스터디를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정 때문에 스터디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연락하는 스터디어는 거의 없어요. 물론 동질감도 생기고 좋은 사람들 많죠. 근데 임용 합격 지역이 다르고 합격 연도도 다르고 안 되는 사람도 많고 나중에 만나도 친구로서의 성향도 달라서 결국엔 거의 멀어져요. 이미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유지하는 건지 정 때문에 유지하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금이라도 아니면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스터디 중에 다른 분에게 배울 게 없다거나 스터디 이후에 밥이나 술이 길어지는 스터디라면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저도 첫 해 스터디원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고수들이 없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 안에 고수가 없었어요. 첫 해 최종에서 제가 떨어지고 그 후년도에 스터디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고수들은 고수들끼리만 구하는구나. 1차 합격자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다시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아니다 싶으면 이동 시간, 만나는 시간, 음료수 시키는 시간 줄여서 기출 한번 더 보세요. 그게 제 여태까지의 결론입니다.